안녕하세요. 트레이드렉처의 이규영 관세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코텀즈 2020의 각 규칙별 특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존에 있던 11가지 규칙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는 없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이 추가가 되었고, 좀 더 그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이제 표시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약간에 있어서 이제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의무사항에 있어서 순서가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11개 규칙,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첫 번째 시간으로 EXW, 우리가 이 그룹 하나밖에 없는 EXW, 현장 인도 규칙, 공장 인도 규칙하고 관련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2010하고 비교했을 때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2010에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 EXW 규칙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현장 인도 규칙, 공장 인도 규칙이에요. 인코텀즈 11개 규칙 중에서 매도인 입장에서 가장 의무 부담이 적은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매수인, 즉 바이어 입장에서는 가장 해야 될 일이 많은 규칙이 바로 그 현장 인도 규칙, 공장 인도 규칙이죠. 그래서 매도인의 영업 창고 또는 어쨌든 셀러하고 바이어하고 합의한 그 수출지의 특정한 장소에서 셀러하고 바이어하고 만나서 물품을 넘겨주는 것이죠. 주로 이제 매도인의 영업 창고 또는 공장, 작업장, 물류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셀러하고 바이어하고 두 사람이 특정한 날짜에 만나서 물품을 넘겨주는 곳이란 뜻이죠. 따라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특정한 장소가 정해지게 되면 두 사람이 계약에서 합의한 날짜에 자신이 직접 오든 자신이 직접 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행 운송업자를 시켜서 물품을 적재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합의된 장소에 보내야 됩니다. 즉 매도인의 공장, 작업장, 물류센터로 보내야 돼요. 자, 이렇게 약속된 날짜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운송수단이 오게 되면 매도인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상태로 포장을 한 상태로 놓아두면 됩니다. 적재와 관련되어지는 의무도 전부 매수인, 즉 바이어 의무예요. 그래서 인코텀즈 상에서는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용어를 쓰고 있죠. 매수인의 임의의 처분 상태로 두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임의의 처분 상태. 매수인이 당해 물품을 적재 수단에 적재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실을 수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임의의 처분 상태라고 부르죠. 그래서 매도인은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당연히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 물품이어야 되고 수출용 포장은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 EXW의 경우에는 수출과 관련되어지는 수출국에 있어서의 통관 절차도 바이어인 수입업자가 이행을 해야 됩니다. 매도인은 바이어가 이러한 수입 통관과 관련되어지는 수출 통관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력, 도와줄 그러한 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매수인, 즉 바이어를 위해서, 셀러가 바이어를 위해서, 수출자가 수입업자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수출 통관을 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셀러 입장에서는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의무사항이 가장 적은 그러한 인코텀즈의 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원문상에서 또는 ICC에서 이야기할 때는 주로 이제 국내 거래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무역에 사용할 수 없느냐?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게 되면은 여러분들 헌옷 있죠, 헌옷. 여러분들이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 이제 헌옷 같은 거 우리가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이제 재활용이나 이런 거에서 헌옷을 집어넣어 놓으면은 그거 다 수거해 가시죠. 그래서 이 헌옷 같은 경우에는 분류를 해서 입을 수 있는 거, 입을 수 없는 거 분류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입을 수 있는 옷을 집어넣는데,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 등 다 찢어지고 걸레처럼 쓸 수 있는 거를 집어넣는데 그거는 그 쓰레기통에 넣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막 거기에 넣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참 심각한 문제인데 별도의 또 수거하는데 분류하는데 비용이 들죠.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하게 되면은 그 20부터 컨테이너 한 개에 가득 채우면 500달러예요. 아프리카 지역 같은데 상인들이 그런 옷을 사러 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보면은 땡땡 무역이라는 곳이, 제가 회사 이름 얘기 못하기 때문에 땡땡이라 부를게요. 땡땡 무역, 이런 또 주식회사 땡땡 무역, 이런 몇 개의 무역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에서는 헌옷을 다 분리수거를 해서 20부터 컨테이너에 집어넣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프리카 상인들이 보통 그 아프리카 상인들 홍콩이나 이런 데가 좀 비싸게 그 돈을 고무줄로 이렇게 동그랗게 묶습니다. 요게 한 개 500달러예요. 요 500달러를 줘요.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가 수출하는데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수거나 이런 거 하실 때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만 우리 재활용함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경우에도 이런 헌옷 같은 게 아프리카에 수출이 많이 되는데, 현장 인도 규칙, 공장 인도 규칙입니다. 아프리카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물류 창고, 분류 창고에 와요.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컨테이너 가져오고, 거기에다가 이제 실제로 한 컨테이너 적재를 하게 되면은 500달러, 보통 평균 500달러입니다. 500달러에서 이제 수출이 되어지고 있죠. 또 이런 것과 창업 아이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그 공급하고 관련되어지는 업자들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과당 경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창업 아이템으로 생각 들어가시게 되면 쫄딱 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우는 수출자가 시장에 있어서 좀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수출업자가 아예 무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야 되죠. 그래서 바이어가 직접적으로 무역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요게 간단하게 우리가 현장 인도 규칙, 공장 인도 규칙, EXW였습니다. 국제 거래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예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규칙 중에 유일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인코텀즈 개정하면서도 남아있는 게 EXW입니다. 그래서 ICC에서는 수출 통관하고 관련되어진 문제 때문에 사실 외국 기업이 남의 나라의 세관 수속 통관 절차까지 이행을 한다,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그 국내 거래에 사용할 것을 이제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제 무역에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FCA 규칙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